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들을 정말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거의 같은 수준의 정도에서 아마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경일대학교의 디지털 미디어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류지헌 교수입니다. 일단 저는 브랜드 디자인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제가 갑자기 왜 뇌에 관련된 걸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샵이라는 아파트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또 제가 디자인했었고 이름도 만들고 했었어요. 이런 반응 좋아요. 좀 더 할까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많으셔서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니 애들 왜 술에 더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일단 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들이 벌써 앞에서 마음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단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 저도 인간의 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방법은 그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처럼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뇌 밖으로, 일상으로 나와서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귀여운 쌍둥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쌍둥이는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남자아이고 누가 여자아이일까요? 오른쪽. 자, 그러면 남자아이가 오른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남자아이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는 아니다, 왼쪽. 왼쪽이다. 이렇게 반응이 많은 거는 왜일까요? 보통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부러 그래서 드라이클닝 맡기고 옷을 찾아서 입고 왔는데 파란색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학생들, 남자 어린이에게는 파란색 선물을 주려고 하고요. 남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학자 아이나 여학생들에게는 빨간색 계통 혹은 핑크색 계통을 선물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떤 색 좋아하세요? 노란색이요. 노란색 좋아하는 친구 있고 뒤에 파란색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항상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서 남학생들 로봇들은 다 파란색으로, 그리고 여학생들의 그 장난감들이나 가방 같은 건 다 핑크색, 빨간색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왜?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한 해, 어떤 해에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 2014년 저희 뇌센터가 한쪽이 생겼을 때 그 해 어떤 일이 생깁니다. 뒤집혀져요. 왜 그랬을까요? 빨간색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빨간색을 싫어하고, 또 파란색을 좋아했던 남자 학생들이 오히려 빨간색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우절? 만우절은 4월이고요. 크리스마스 때 바로 엘사가 저희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한테 크리스마스 때 예쁜 드레스를 하나 사주려고 빨간색 계통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빨간색, 핑크색은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엘사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나서부터는 이 여자아이는 갑자기 파란색이 자기의 색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아이언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서는 분명히 아까 쌍둥이를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예쁘게 커주길 바라면서 핑크색, 빨간색 계통 옷을 입혀주고, 남자아이들은 남자답게 씩씩하게 자라야 돼 라고 하면서 파란색을 줬는데 2014년부터 이게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회사가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엘사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노란색을 좋아했다고
했던 학생,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선물은 없습니다. 왜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혹시 어머니가 지금 같이 계시나요? 없으니까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무슨 색 좋아하면 노란색 좋다 그래야 돼 라고 이렇게 시키셨나요?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어떤 색에 대해 자극을 받고 좋아하는 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떻게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색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저도 어느 그 드라마나 이런 내용에서 강연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약 40세 정도 산 사람의 뇌를 잘라서 이렇게 빼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구나, 어떤 걸 좋아했구나는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여자아이들은 빨간색, 핑크색, 남학생들은 파란색은, 그리고 저 친구는 노란색을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색마다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하면 앞에 보이시는 카카오톡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머님들은 이마트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을 하면 아마 스타벅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 보면 녹색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녹색, 카카오톡은 노란색. 오늘 노란색 제가 하나 잘 가지고 온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도 노란색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색채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을 보자마자 연상돼서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아까 우리 어떤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은 엘사 말고 남자애들이 빨간색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빨간색 했더니 바로 아이언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검정색 하면 누굴 얘기할까요? 배트맨도 있고 요즘에 또 한 명 더 생겼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단순한 스텝을 통해서, 제가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보면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하면 카카오톡을 기억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보자마자 바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구간이 단기 기억력이에요. 그리고 그 단기 기억력에서 중요한 것들만 중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신비한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밀번호 잘 외우시나요?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잘 외우시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단기 기억력은 굉장히 양이 작아요. 긴 거를 외우지를 못해요. 근데도 신기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핸드폰 번호는 기억합니다. 그쵸? 내 자리도 아니고 자리수가 긴데. 그래서 그걸 청킹이라고 해요. 덩어리져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47 하면 47? 그쵸, 감사합니다. 그런 게 청킹으로 저희가 기억을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색 안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색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먼셋이라고 해서 색상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색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차이를 비슷한 색, 그 다음에 2칸 정도를 중간 정도, 그 다음에 4칸에서 5칸을 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 오늘 이 옷이 파란색이지만 사람마다 파란색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떤 색이 진짜 파란색일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파란색 같으세요? 그쵸? 이번에는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평균으로 파란색으로 제일 많이 인정하던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을 가지고 저는 그 웩슬러 성인지능검사라고 해서 기억력 테스트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색깔 배색을 넣어봤어요. 비슷한, 파란색의 비슷한 색과 파란색의 중간 정도 색과 파란색의 제일 먼 색을 비교해봤어요. 색깔 차이가 비슷할 때는 기억력이 어떻게 될까? 색깔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기억력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력에 얼마나 도움이 줘서 새로 나오는 브랜드나 혹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통해서 이제 노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쉽게 잘 외울 수 있는 색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유사배색, 제일 비슷한 것, 그 다음에 중간 대조배색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조배색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잘 외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비슷한 색에서 단기 기억력 효과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다른 논문들과 찾아서 이렇게 봤더니 비슷한 거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논문이 미국에 있었어요. 역사,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나요? 네, 어떻게 평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역사는 암기를 굉장히 많이 요하는 공부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조체, 그 다음에 고딕체, 그리고 필기체로 한 챕터를 다 설명을 해줘서 주고 암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체일 때, 어떻게 볼 때 암기 효과가 제일 올라갈까 했더니 오히려 읽기 제일 어려운 필기체에서 제일 잘 읽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필기체로 공부해라,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암기를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암기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 논문이나 이렇게 연구했었던 색에 대한 논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어쩌면 저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앞에서 설명하셨던 선배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전문성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정말 뇌를 단 한 번도 수술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뇌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과 똑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슬슬 뒤로 가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말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디지털 미디어라는 그 전공에서 이번에 새로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는 학과를 만들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컨셉 잡고 기획하는 것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바뀐 학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큰 질문 하나를 던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스트 인 쉘이라고 해서 공각기동대라고 불렸던 영화를 보신 적이 있거나 만화를 본 적이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많이 없네요. 제가 만약 어른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은 꼭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만화는 원래 만화였어요. 저 때만 해도 만화 보면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많이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 이상의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라도 나왔는데 간단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뭐냐면 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의 뇌를 빼내서 로봇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독은 처음부터 나 싸움 잘하지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궁금했어요.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서부터 로봇일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각기동대, 그래서 영어로 하면 고스트 인 쉘, 껍데기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아까 앞에 계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찾아낼 범위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지만 잘 모른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지갑 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면 좀 불안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뇌가 로봇 안에 있다면 사람일까요? 로봇일까요? 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뇌가 있으면 다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 나중에 우리가 뇌에 문제가 있어서 뇌를 도와주는 컴퓨터나 어떤 로봇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되네요. 그쵸? 아니, 학생이 말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살아갈 학생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으로서는 한 번쯤은 어쩌면 만화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지만 보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보는 색깔, 우리가 매일 보는 카카오톡의 로고, 이런 거 안에서도 우리의 뇌의 기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어쩔 때는 한 발자국 뒤로 가셔서 좀 넓게도 봤다가 아까 우리 봤던 사진처럼 한 발자국 앞으로 가서 좀 깊게도 보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주 짧은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박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좀 작네요.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네 분, 우리 네 분, 궁금한 거 되게 많았죠? 이게 뭐지? 예. 여러분. 네. 네. 일단 여기서 한번 제일 먼저 첫 질문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우리 강연하신 분들께 질문하실 것들이 많을 텐데, 먼저 한번, 제가 한 교수님과 한 질문을 이렇게 돌리게 한 번씩 하고 좀 편하게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는 건데 우리 네 분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처음 강연하셨지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강연해주신 우리 이호원 우리 경북대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을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우리 마이크가 들어갈 거예요. 이호원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맨 뒤에 저 학생 네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보행장애 치료에서 선이 그어져 있으면 잘 못 본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우리 뇌는 잘 쓰는 길 외에 잘 쓰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찾아가는데 늘 가는 길이 있는데 늘 가는 길이 공사 중으로 막혀 있으면 집에 안 가고 야외에서 가진 않겠죠. 예, 그럴 때 돌아가는 길,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잘 못 걸을 때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데 그 열리는 길의 키는 눈으로, 귀로 어떠한 일정한 정보를 얻으면 돌아가는 길이 문이 열려서 그렇게 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계 열린다는 게 시각적인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호르몬이나 이런 게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우리 몸은 신호를 전달하는데 조금 복잡한 얘기를 볼까요? 신호를 전달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도파민처럼 우리 몸에 물질을 분비해서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물체가 날아올 때 눈을 깜빡이죠? 도파민 분비해서 눈꺼풀로 가서 눈 감아 그렇게 하면 눈탱이 만탱이 되겠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 몸의 전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눈을 감도록 해줘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보행도 귀로 듣는 소리나 눈으로 들어오는 특수한 정보가 있으면 도파민 말고 제가 다른 길이라 그랬잖아요. 도파민은 이미 망가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을 활성화시켜줘서 우리가 걷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새 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적 신호, 화학적 신호의 부족함을 전기적 신호로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굿. 학생들이 너무 고마운데요. 질문 좀 돌아간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은 또 질문 이용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이호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노래 새가 우리말 하는 거, 영어, 일본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우리 코지마 사토시 박사님께서 새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새 뇌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영어로 하셔야 돼. 영어로 하셔도 되고, 우리말로 하시면 여기서 번역해서 통역해서 드릴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예, 유학생님.
네, 지금 돌아오시는 학생. 아, 저 질문이 2개 있는데 한 개만 할까요? 네. 아, 그럼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일단 네. 네. 그럼 그 새가 그 나중에 노래를 배운다 했잖아요. 그 노래를 배우면 그 새도 인간처럼 뇌가 미완성적인가요? 묻고 싶어요. So it's exactly it's true. So the young birds learn the new song, but the adult birds cannot learn the song. So there's an age. 예, it's true. 예, 그렇게 학생. 이렇게 해드릴까요? 한번. 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에는 그 사람도 뇌가 나이가 들어가면 배우기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새도 또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제 질문은 뇌가 미완성적인가 이걸 묻고 싶은데. 어린 새의 경우 뇌가 사람처럼 미완성적인가 이런 표현이죠. 그 질문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나 봐요. 근데 죄송합니다. 네. So yeah, you're right. So the young birds has high plasticity in the brain, and then decreases when they get older. 들으셨겠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새 뇌도 사람처럼 어린 새는 되게 이제 가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영어로 우리말로 그게 풍부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소성이 줄어드는 거죠. 네, 미완성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깐 저 이제 또 넘어가다가 다시 들어볼게요. 네. 예, 다음에 3번째로 우리 대가대의 김지환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러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번째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학생이 있어서 손 들어주세요. 예, 이쪽으로. 예, 마이크 이쪽. 네, 저 학생. 보라색과 연계. 그 줄기세포 치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치매 치료법으로 줄기세포 일본에서 한국 환자분 2명 치료하셨다고 기사 봤는데 그게 저희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치료해가지고 줄기세포 하는 게 아직 많이 오빠가 좀 상용화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치매에 대한 것은 이온센이 혼합을 대단하니까 아마 이온센이 답을 해주실 거예요. 세상에 이치를 저 대략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얘기할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기세포,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 그래서 머리에 세포가 파괴되면 그 줄기세포를 몸속으로 넣어주면 얘가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그 죽은 세포 대신에 촥. 자, 아주 멋지잖아요? 예. 그러면 동생 있어요? 어린 동생? 조카? 3살짜리? 브레인은 한 3살 되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럼 3살짜리 머리하고 10살짜리 머리하고 30살 된 머리하고 똑같아야 돼요. 맞잖아. 세포만 가지고 뇌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 엑손이라고 하는 길들이 놓여져야 덴드라이트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완성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요원하고요. 자, 본인이 일단 줄기세포에 대한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되지만 아직까지 줄기세포가 나의 손상된 세포를 100% 대치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 멀다.
자, 첫 번째 질문 중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알츠하이머병에서 줄기세포를 넣으면 좋아질까? 저희들은 파킨슨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를 연구를 하고 있고, 예. 서울 삼성병원에서 팀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 결과, 예, 삼성병원도 실패, 일본도 실패. 아직까지는 세포를 대신할 수도 없고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또 그 기능이 살아나지도 아직까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임상실험 결과 1차 성공했다고 기사가 예. 1차에서만 그게 뭐가 성공이냐? 세포가 안착하는 게 성공이냐? 환자가 좋아져야 되는 게 성공이냐?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성공이냐? 예. 대부분의 임상 시험을 해서 환자는 좋아지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형 물질이 아밀로이드인데 아밀로이드만 줄었어요. 예. 환자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예. 이걸 뭐 1차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네. 그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보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방금 이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가야 될 길인 건 분명하지만 많은 기대를 품기에는 아직은 조금 성과가 이렇게 좋고, 근데 시도 자체는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설명에 그 설명을 조금 하면 그냥 이제 치매 전공은 이원 선생이고 저는 뇌전증하고 이제 뇌경색 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 제가 조금 했던 분야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가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우리가 줄기세포를 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줄기세포가 가서 소상구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기능까지 하는 것이 제법 증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줬을 때 그럼 부작용은 없느냐? 부작용은 위험한 것들이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주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게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막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사실 좋은 것만 보고 되지 좋지 않은 것은 보도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시술을 시도할 때는 결과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들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주게 되면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연습 때 보면 동양행색이 되거든요. 그 정말하면 암이나 이런 걸로 가도 되는 소득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 생겨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술이 그렇게 제한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세포와 선천줄기세포에 대한 물질 문제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번째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신나게 들었던 강연 중에 하나지 않나 싶은데요. 뭐 엘사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네 번째 색깔과 기억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그 강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죠? 네, 제가 못 보고 있나요? 마이크 요 가운데. 네. 저 단기 기억, 일시적인 기억으로 단기 기억이 청킹으로 기억하고 한다는 걸 들었는데 청킹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개념 설명 좀. 네, 그 청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핸드폰 번호처럼 어떤 특정 정보들을 따로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하나에 외운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청킹을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나이신 분, 그러니까 성인 이상인 분들은 나중에 발렌타인에 대해서 한번 조용히 물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자유스럽게 그냥 교수님, 특정 교수님이 아니라 특정 주제가 아니라 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교수님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어떤 질문 있으신 분? 네.
오랫동안 힘들게 앉아 있었는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키노디오 씨. 네, 마이크 좀요. 아까 그 이호원 교수님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못했었는데요. 그 마지막에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웨어러블 센서와 사물통신을 이용해서 그 치매 그 일상생활 능력을 올리는 거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웨어러블 센서나 사물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를 돕듯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 건데 이게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예,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내가 연구원에 오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죠.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주고 내가 젊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젊어지기 위해서 인생을 엄청난 권력을 소비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진시황. 결국은 죽었죠.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한다는 것, 알츠하이머를 치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늙지 않고 또는 젊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겠죠. 예. 반드시 그거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연구원이 있는 이상. 하지만 제가 살 동안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후세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예. 미녀와 야수에처럼 예. 주전자가 나를 도와주고 빗자루가 나를 도와주고 예. 그런 사물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장애가 있지만 기억이 좀 떨어지지만 행동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사회 속에서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보통 암 환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살고 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좋겠지만 보통 주위에 암 환자가 계시면 5년 내에 잘 살아가면 뭐 당신은 충분히 치료를 잘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치매 환자는 죽어야 될까요? 치매 환자는 언제 죽는 걸까요? 제가 말하자고 했는데 치매 환자는 언제 죽는 거가 될까요? 정말 목숨이 끊어져야 죽게 될까요? 아니에요. 치매 환자는 그 가족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거나 혼자 살 수가 없을 때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죽어가는 기능을 사물이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자식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IoT 기술이 나를 도와주는 세상이 되면 내가 인간으로서 품위를 가지면서 좀 더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걸 할게요. 질문하신 분의 세대는 치매를 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멀리서 왔습니다. 예. 네. 대신 좀 짧게는 부탁드려요. 저는 경북도민일보 칼럼니스트 김태희이며 치매 치료 연구원을 조직하여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호메보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생활을 생활화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한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의 본보기가 우리나라에도 제1 네덜란드가 탄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정과 문화의 환경에 얼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을 조금 이해 잘못했는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사신다는 건가요? 예.
네덜란드의 한 마을이 호베곳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치매 환자를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마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을인데 여기에서 미용실, 식당, 모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는 마을의 터전인데요. 이러한 본보기가 우리나라에도 제2의 네덜란드처럼 마을이 이런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와 환경과 이런 생활 터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덜란드 케이스는 제가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일본 경우를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노인 5가정을 가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하다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돌봐주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주나 이 대구 경북의 몇몇 마을들이 불편한 노인들을 건강한 노인들이 돌봐주는 것,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매가 있는 노인들도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가 익숙한 환경에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에도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네덜란드나 이런 좀 좋은 제도가 많이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치매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치매가 아닌 질문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근데 아까 지금 하지 않았어요? 네.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여기 학생분들 할게요. 치매 말고요. 네, 치매가 많이 궁금하시나 보네요. 아까 김지영 교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심리적인 질병이나 치료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포괄적인 질문이요. 아니요, 심리나 감정도 단위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그 가운데 지금 줄무늬 지금 옆에 보시는 분 바로 보고요. 네.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호원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폐쇄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기계 장치로 머리에 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파민이 역할을 전류를 통해서 대신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저도 궁금하는데, 도파민 양이 줄어들었을 때 도파민이 줄어들므로써 우울증 증세가 나타난다고 저는 배웠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대신해준다는 것은 도파민이 보충을 대신하는가, 여전히 우울증 증세라든지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질문 드릴게요. 도파민이 파킨슨 환자에 걷는 것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예, 영어로는 제가 메소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 변림계라고 하나요? 어쨌든 감정을 조절하는 곳에도 도파민이 관여됩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도파민이 막 증가되면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도파민이 막 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손만 들고 못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 답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해서 도파민을 막 이렇게 전기로 요새 휘발유차 대신에 전기차를 해서 막 이렇게 모터를 돌리는 건 아니고요. 회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파민이 부족함으로써 고장난 회로가 있습니다. 고장난 회로. 근데 우리는 그 고장난 회로를 자꾸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를 흘려서 그 고장난 회로가 작동하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연길이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기판이라는 거 했는데 고장난 전자기판이 작동 안 하고 반대쪽 기판이 작동하도록 해주는 게 전기를 흘려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고장난 전기기판을 고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노력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이용 교수님은 되게 숙제를 많이 던지시는 네, 스타일 같습니다. 그 이제 혹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코지마 박사님한테 이렇게 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또 역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분께 한번 질문을 넘겨볼게요. 네, 여기 검은색 네, 안에 흰 분 새에 대해서 우리 사토시 코지마 박사님께 새에 대해서 네. 우리말로 하시면 이호 교수님께서 조금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I heard that birds are having a vibrato to practice the singing, and human babies or babies are similar thing to practice the word. But the birds are having a vibrato to practice the singing, but human babies are just saying a boo like this, but they're studying they're studying about the word like hello, and they just practicing boo, but they finally say hello. And I think these things have not a connection between. So I want you to solve this thing. So we don't know much about babies. So because we cannot study babies very well. So what I talked about just one idea. So and because the babies produce very immature vocalizatio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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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and we don't know why they produce those sounds. So it's possible that they practice to produce better sounds, or just they play around. So we don't know. Just I said that there's one possibility. 역시 해야 될 게 많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이번엔 우리가 마지막 강연이었죠. 아이언맨이나 또 엘사 이런 좀 계속 그런 거니까 아이언맨을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맨 뒤에 그 여학생 좀 부탁할게요. 저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뭐 유사대색으로 하면은 잘 외워진다고 하셨는데 애들이 많은 공부법 할 때 보면 좀 빨간색으로 막 잘 보이게 해서 외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특정 색깔 때문에 잘 외워지는 건가요? 그것까지 일단 제가 과학적으로 테스트한 게 아니라서 맞다 틀리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색깔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색의 배색을 통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먼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잘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했었던 실험은 일단 약 280명 정도 학생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안에서 나왔던 통계치의 가격이라서 그 값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집중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아마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 벌써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브레인 토크, 오늘의 브레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바로 가시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앞으로 사진 다 찍은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안 가시면. 네. 일단 여기서 브레인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사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셋, 둘, 하나. 네, 감사합니다.